충북교육청은 제가 교육청 출입기자일 때 자주 왔던 곳인데 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온 적은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장마도 갑자기 내리던 비도 멎었고, 그리고 오늘 갑자기 저희들이 촬영할 때 날씨가 좋아진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충북 교육을 위해서 가장 애를 쓰고 계시는 분을 한번 만나러 갔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일찍 출근하셨네요. 예, 많이 부지런해졌습니다. 예, 예. 2년 동안 이제 충북 교육감으로 일하신 지 2년이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2년의 시간 동안 교육감님의 그 아침 풍경도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좀 어떻게 달라지신 거예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학교 좀 자주 들리고요. 여기저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좀 8시 좀 넘어서 출근하다 보니까 부지런해지기도 했고, 신문을 좀 많이 보게 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뭐 하루 일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정도 듣고 하기 때문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예, 많이 바쁘네요, 아주. 하셔가지고 네. 제일 처음에 하시는 일과 혹은 제일 처음에 하는 일들은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들어오면 뭐 이제 비서실장과 밤 사이에 충북도 내 학교 현장에서 아니면 뭐 청내에서 이루어진 상황 보고 받고,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침에 비서관 회의도 있고, 뭐 간부회의도 있고, 뭐 매일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응? 그럼 특별한 거 없는 거죠? 계속 보고 좀 받아보세요. 아침부터 예. 회의가 이제 끊이지 않고 있었던 걸 봤고, 지금은 또 어디로 가는 길이신가요? 지금 원봉중학교에서 다목적 교실, 교실 이름이 다빗관이라고 하는데, 그 다빗관 개관식에 참석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일정이 쉼없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예. 오전에 출근하셔가지고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예. 좀 피곤하시지는 않으세요? 뭐 하여튼 일이 만만치는 않아서 뭐 힘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이건 교육감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다빗관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는 공간, 다빗관. 함께 모여 각자의 능력을 빛낼 수 있는 공간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원봉중학교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자신의 빛깔로 다양한 성장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 학생들 다 함께 빛나자! 자, 여기가 충북교육의 수장인 윤건영 교육감님의 지무실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교육감님,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네. 네, 환영합니다. 아유 바쁘신데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앉으시죠. 예. 아니, 바쁘신 거 아니세요? 이 직무 보시는데 저희들이 불쑥 찾아와서 많이 바쁘나마 이렇게 방문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환영합니다. 저희가 그 오랜만에 오셨죠? 여기? 네네 그럼요. 제가 이제 교육청 출입할 때는 좀 자주 뵀었는데 예. 그러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꽤 오랜만에 좀 찾아뵙는 것 같고 그 교육감님 보니까 여기 좀 사진이 많이 있네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학생들이 그려준 그림도 있고 아 그렇군요. 또 어디 행사에 가면 그 행사에서 그 작품 활동의 일환으로 어중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 저런 거 보면서 이제 힘을 냅니다. 저기 보니까 또 저의 모교인 운어일의 응원 한마디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문어고등학교 학생들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특강을 했었는데 그렇군요. 그때 갔더니 학생들이 적어서 준 거에 읽으면서 항상 교육감이 뭔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저걸 가끔 들여다보면 또 그냥 힐링도 되고 힘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찾아온 게 취임 2주년 특집으로 해서 이제 교육감님한테 2주년 동안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계획 등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리를 옮겨서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특집 최욱의 파워 인터뷰. 그럼 본격적으로 윤건우 교육감과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2주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 교육감님 많은 성과가 있으셨는데 2주년을 돌아보면 어떤 소회가 있으신지요? 예, 우선 뭐 우리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이 2년 동안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이 협력 덕분에 잘 임무를 수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면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만 교육은 현재여도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20년, 30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미흡함이 이 마음속에 남아있고 뭔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그 교육의 본질에 맞게 또 학생을 바라보고 학생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생활 지도와 어떤 교육과정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에 일단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저도 기자로서 또 그거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교육감님 취임한 이후에 성과점으로 꼽을 만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뭐 중국 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좀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후에 그 매니페스토 운동 본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를 했는데 네. 작년에 2년 연속 그 전국 교육감 공약 2행 최우수 등급을 평가를 받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도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북 교육이 타 시도에 비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이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아직은 뭐 좀 미흡합니다만 학교 현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그 학교는 공교육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법과 제도에 근거해서 자율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네. 그동안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이렇게 근본적으로 본청에서는 과장 중심 또 단위 학교는 교장 중심에 대한 그 학교 운영이나 충북 교육의 그 기본 방침을 반복적으로 제시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그 제가 반복적으로 했던 그 얘기에 그 동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함께는 현장의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좀 교장 선생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 종종 들려옵니다. 전 다른 무엇보다 그렇게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 밀착형으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는 현문현답이라고 현장에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가능하면 학교를 많이 찾아다니면서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 아이성장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사업도 유치원을 다니면서 그 원장님이나 그 유치원 선생님들의 그 걱정스러운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그 나이 때 그 지적 수준에서 꼭 가르쳐야 될 지식이나 역량이 있는데 네. 그거를 가르치지 않고 놓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평생 그게 미흡함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동안에 공감하고 동행한 교육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성장을 추구하고 감동 교육을 추구하고 그래서 제가 더 큰 헤아림으로 네. 충북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토심 잃지 않고 또 다른 1년 또 다른 1년 이렇게 남은 2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그 모 기관 예.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산학교 아이들, 예. 특히 초중고 아이들이 예. 그 척추에 예. 좀 문제가 있는 예.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걸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그 지원을 해서 예.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척추 질환을 치료하고 예. 검진하고 그 어떤 질환을 발견하는데 큰 성과를 얻고 있다고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 성장 그 일환에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전 학년을 그 직접 그 엑스레이 네네, 촬영할 그 수 얘기를 있는 하더라고요. 이동 차량이 가서 네네네. 학생들을 원하는 학생들, 네. 근데 대부분 다 원합니다. 네네네. 학생들을 전수조사로 다 촬영을 해가지고 척추를 네. 그 엑스레이로 확인을 해서 직접 가서 이제 깜짝 놀란 것이 학생의 그 척추가 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네, 그게 심각하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발굴이 되면 네네. 그 학생들의 그 척추의 상황에 따라서 처방을 해가지고 뭐 필요할 경우에는 가볍게 운동을 통해서 그렇죠. 하는 방법도 있고 예. 또 중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병원에 네네. 직접 그 가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일부는 그 병원비까지도 지원하는 아, 프로그램으로 그렇군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학부모나 그 학생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좀 교육 정책이 세심하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세심하고 꼼꼼함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것이죠. 뭐. 그동안 안 했다면 아는 것이 문제지. 아, 현재 하고 있는 건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새롭게 잘한 걸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이제 실력 다짐 충북 교육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그 공교육은 다른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지금 또 행복해야 되겠지만 네. 또 성장하고 난 이후에 이 사회의 주인공이 돼서 활동할 때 그들이 원하는 직업이나 그들이 원하는 진학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 실력 따진 충북교육 원년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평생 인간이 필요한 두 가지 근육이 있거든요. 네. 하나는 몸 근육, 하나는 마음 근육입니다. 네. 그래서 평생 건강한 체력을, 건강을 유지하려면 몸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몸 근육 기르는 운동을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마음 근육 기르기에서 독서 활동을 강조합니다. 이 몸 근육과 마음 근육은 실력의 기반이 되고 네. 그것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다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초 실력이고 그 기반 위에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기초 소양, 기초 교육을 기르고 네. 중학교에 가서는 기본 학력을 기르고 고등학교에 가서 그런 기초 학력과 기본 학력을 토대로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 진학이 가능한 선택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저는 실력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실력을 다지기 위해서는 5가지를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서나 운동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체력을 갖추려면 요새 학생들이 체격은 커져도 체력이 그렇죠. 저하돼서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등교하자마자 오전에 중간 틈새 시간에 점심시간에 모든 그 활동을 일단 몸 근육 기르는 데 집중하는 몸 활성화를 하는 그 운동 차원에서 어디서나 운동장이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근육 기르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나 책봄.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학생들이 지혜도 터득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도덕적 상상력이 함양되는데 그것은 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마음 근육을 기르는 이 몸 근육과 마음 근육을 기르는 걸 전제로 하고 이제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학교를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기초학력이나 기본학력 향상을 해서 그 고등학교에서 직업을 선택하든 또 진학을 하든 아주 그 진정한 실력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갖춰놔야 고등학교 때 가서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지 네. 고등학교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그런 첨단 에듀테크를 갖춘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학생이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 학생들의 공부가 각자가 좋아하고 각자가 즐길 수 있는 맞춤형으로 또 그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실력 향상에 맞는 수준별로 영역별로 그 모든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차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저는 그 다채용 플랫폼이라고 이제 해서 현재 아주 그 큰 예산을 들이긴 합니다만 작년에 30개 학교에서 시범 학교를 운영했고 올해는 전도의 모든 학교에서 이 다채움을 지금 활성화하고 있고 그걸 활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이후에 다채움 1.0을 지금 운영하면서 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여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고도화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좀 실용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다채움 2.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마을 배움터라고 네. 제 기본 큰 꿈 중에 하나는 하늘 아래 충북의 모든 공간을 학습터로 만든 자. 이게 제 구호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꼭 학교에서만 뭔가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충북의 모든 공간이 학생들이 몸 활동이나 마음 활동, 몸 근육 기르는데 마음 근육 기르는데 도움될 수 있는 모든 그 배움의 터로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요새 뭐 늘보학교도 그렇고 지역별 교육발전 특구도 만들어서 각각의 지역별로 특성화하고 역사적 문화적 그 특성에 기반을 두고 그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걸 온마을 배움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5가지인데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범, 공부하는 학교, 모두의 다채움, 그다음에 이제 온마을 배움터. 온마을 배움터. 이 5가지가 어우러지면 실력 따진 충북 교육에 큰 맥이 형성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또 연장선에서 우리 요즘 가장 큰 지역계 교육계 이슈가 IB이잖아요. 예. 충북교육청의 IB 프로그램 도입 이후에 이제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도 좀 많은 구상을 갖고 계실 텐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사실은 IB 하면 이게 이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의 머릿말을 따서 IB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이제 대개 우리 이제까지 바칼로레아 하면 프랑스의 대입 시험을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4시간, 5시간 그 서술형 평가를 하는데 매년 그 프랑스에서 그 제시된 시험 문항이 소개될 정도로 바칼로레아를 우리가 다 접했었는데 네. 이건 그게 아니고요. 이건 1968년에 예교관들이 모여서 자기의 자녀들이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본국에 가가지고 대학을 가고 뭔가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우수한 인재가 되기 위한 창의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공부할 수 있는 분석들 프레임워크라고 하거든요. 프레임이지 이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교육 과정이 아니에요. 아, 예. 그래서 사실은 IB 하면 이게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과 같은 의미로 IB 교육과정하고 우리 국가교육과정이 뭐 똑같은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 IB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그걸 표현하냐면 IB는 공교육이나 많은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학습할 수 있는 틀입니다. 틀, 프레임워크. 그래서 형식입니다. 형식. 네.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 국가교육과정이 가장 잘 짜여진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예. 성취 수준부터 초중고별로 영역별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어서 그건 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프레임워크나 프로그램의 형식과 잘 짜여져 있는 내용이 조합을 이루면 네. 전 이거야말로 세계적으로 공교육이 목표를 달성하고 우선 인재 양성에 가장 좋은 하나의 교육 시스템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특권 교육이다 또 뭐 이런지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전국에 충북 말고도 10개 시도교육청이 다 MOU 체결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이미 선제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교육청도 행복시각학교를 주도했던 경기교육청도 이미 IB 프로그램을 우리보다 먼저 2, 3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충북에서도 올해 시작하고 있는데 이 IB 프로그램은 이제 국제 공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관심학교, 후보학교, 월드스쿨이라는 그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초등학교는 PYP, 중학교는 MIP, 고등학교는 DEP라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그러한 교육의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우수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시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고등학교 DEP가 네. 2년 동안 월드스쿨에 인정받아가지고 그 국제고 공인된 시험을 치러서 점수가 나오면 네. 그 점수 가지고 국내외에 어느 대학도 갈 수 있습니다. 뭐 유럽이나 미국에 가장 그 명문 대학에서도 이 IB의 점수가 일정 정도가 되면 입학시켜 주거든요. 예. 그래 제 꿈은 충북에서 고액의 사교육을 받지 않고 또 굳이 서울로 가고 뭐 그 도시로 가지 않아도 적정 정도의 그 공부할 수 있는 동기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개발되면 이 충북에 있는 학교에서 공교육을 통해서 이 IB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공부한 학생들이 몇 년 후에는 국내의 명문대학을 전 갈 수 있을 것이 생각하고 그런 학생들이 곧 등장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충북교육청의 교원 119 그리고 마음 클리닉이 이제 요즘 교권보호 정책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교권보호 정책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적인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충북교육청의 교권보호 정책의 주된 내용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저는 평소에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 때문이다. 네. 학생이 없으면 학교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를 운영하고 책임질 주체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사가 없이는 학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존재할 수 없듯이. 네. 그런데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학교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현재 나타난 많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은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당당하게 학생들 앞에서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현재 나타나는 학교 문제나 또 공교육의 본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때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게 한 학생이나 일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나머지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나 일부 학부모나 일부 또 다른 여타 이유로 교권 침해를 가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그 학교나 그 관련된 모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러한 의미로 교원 119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예.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나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도움을 청하면 바로 우리가 즉각 찾아가서 도움을 줬고 마음 클리닉이라고 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법률적인 문제까지 관련된 거는 교원 119에서 그다음에 심리 상담이나 마음 치유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은 마음 클리닉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네. 충북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교권 침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이제까지는 그런 문제를 교사 개인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마음 상하고 힘들었다면 이제는 교권 침해는 한 개인의 교사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문제고 충북 교육청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적극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최근 현장에 가서 그 선생님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주 어떤 선생님들이 최근에 그 교원 119나 마음 클리닉에 본인이 이렇게 도움을 청했는데 생각보다 적극적이고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데 홍보가 덜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종종 듣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권 보호를 하는 것은 학생들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님이나 도민 여러분들이 적어도 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공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이나 생활지도가 이루어져서 우리 미래를 보장하려면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학생들 앞에 섰을 때 열정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 만드는 교권 확립이 결국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학부모를 위한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또 우리 기성세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학교가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잘 운영되려면 교권 확립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열을 잊어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 심심해 그럼 움직여. 오? 누구누구 힘써요 빙빙빙빙 달려요 우리가 함께 어딘 곳이 우리의 운동장 누구누구 다르게 빙빙빙 즐겨요 무비 릴레이 국민 릴레이 특집 체육의 파워 인터뷰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굉장히 바쁘셔서 뭐 지금 전에 시상식도 다녀오시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또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한번 또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겠는데요. 예. 이곳은 어디죠? 예, 이게 그 우리 충청북도 도교육청 내에 있는 카페입니다. 네. 이곳은 우리 본청의 가족들이 쉼터이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와서 자유롭게 대화도 하는 그런 공간인데 사실 이곳은 특수학교인 청주 회원학교의 전공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앞으로 그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직업 훈련을 위한 실습 장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도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지만 그런 특수학교 학생들이 직접 여기 와서 본인들이 실습하는 과정에 그 바리스타 예비 바리스타가 아, 그렇군요. 그 이제 커피 제조해야 하면 그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구매해서 먹고 즐기는 그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네요. 아주 뜻깊은 장소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교육감님하고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교육감님의 1호 공약, 예. 다채움이었는데요. 예. 다채움이 보니까 다차원으로 학생들을 진단하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다채움 개발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사실은 이 다채움은 제가 공약으로 선거 운동 기간에는 선거 기간에는 다차원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돼 있던 건데 네. 이게 인수위에서 학생 성장 플랫폼이라고 좀 더 구체화시킨 거고요. 그 학생 성장 플랫폼의 고유명사가 다채움입니다. 네. 빈 곳을 채워야 되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제 더 성장하는 과정에 채워야 되고 이것을 여러 가지 모든 것 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교육의 내용들을 다 채우고 또 선생님도 부모님도 학생도 함께 모두가 다 참여해서 채우자는 그런 다 채움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네. 사실은 이 다채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학생이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는 맞춤형으로 본인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에 대한 잠재력도 개발하고 꿈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고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수업 시간에 활용할 그 어떤 컨텐츠 동영상이나 네. 아니면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고 또 그걸 확인한다든지 또 아침에 왔을 때 이 다채움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 감정 상태를 이렇게 다 그 서로 공유해서 학생 한 사람 한 학생의 마음까지도 읽으면서 수업을 진행한다든지 선생님들이 수업의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이 다채움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검사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이 변수로 분석한 자료가 나오면 그걸 우리가 대시보드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나오면 그거를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 그걸 학부모님께 그거를 이제 제공을 해서 아이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겠는지를 선생님과 학부모가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런 다양한 목적을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다채움 플랫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준비를 해가지고 작년 2학기에 30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이것이 이루어졌고 네.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학교가 다 이 다채움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채움 1.0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고 작년 올 현장의 많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그 목소리를 아니면 그런 그 요구사항이나 제안사항을 받아들여서 현재 다채움 2.0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1.0 가지고 활용을 하고 내년에는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다 개선도 하고 더 체계화해서 다채움 2.0을 내년에 현장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충북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좁히고 인재 유출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교육감께서 또 지역에 특화된 인재를 키운다는 취지에서 지역 특화 인재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올해도 이제 2년 차가 접어들었습니다. 예. 성과는 어떤 상황인지요? 이제 뭐 한동안 우리가 세계화도 얘기하고 네. 이제 첨단 기술이 발전돼서 이게 국가 간의 문화 차이나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동시대의 모든 그 세대가 다 공유하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더 심한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가장 지역적이고 가장 특화되어 있는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로컬리제이션 말이 나오듯이 네. 이제는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나 우리 그 공간에서 그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성장한 그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세계적인 우선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역 특화 인재 양성 사업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일단 각 시군별로 그 시군의 지역이나 그 군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에 맞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즐기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인재 양성이 되면 그것이 결국은 중북 교육의 공교육이 추구할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첫 해에는 그런 학생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예. 그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국내 체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다 이제 그 학생들이 2년 차에는 외국에 나가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체험하고 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미 작년에 시군 단위 학생들이 1년 국내 활동을 하고 올해는 40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국외 체험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건 충주 같은 경우는 이미 K 국악을 주제로 해가지고 지난 1년간 국악기를 배운 학생들이 체코나 오스트리아에 가서 직접 공연도 하고 또 그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미국, 영국, 독일 한 8개국에 그 직접 해외에 나가서 그런 그 해외 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도 네. 2기를 그 학생들을 발굴해서 네. 이미 국내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이 학생들 또 내년에 외국에 나가서 체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기 학생들이 가기 전에 공부하고 갔다 와서 또 그 평가해야 하고 그 1기 학생들이 올해 하반기에 구성될 2기 학생들한테 그 갔다 온 내용을 또 경험을 전수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하게 해서 단순히 그냥 이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그 연대의식도 갖게 하고 또 단순히 지식을 알면서 단순히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개인의 맞춤형으로 자기 개발도 하면서 그 지역의 향토회를 기른다든지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태어나서 우리 지역을 우리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이 지역특화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 교육감님 사업 중에 또 이 사업도 또 아주 눈에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언제나 책봄.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데, 이걸 짤막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실력의 개념에 몸 근육, 마음 근육 기르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네. 몸 근육은 이미 이제 다양한 체육 활동을 얘기한 것이고요. 마음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독서를 강조하는 건데 이 독서는 사실은 충북 교육이 타 시도에 비해서 독서 교육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도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추구하는 이 독서 활동은 언제나 책봄은 그런 기존에 했던 것을 넘어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나타나는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독서 활동이 강화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자 그래서 언제나 책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독서를 한다는 것은 책을 읽을 때 내가 책을 읽으려면 소설이든 수필이든 뭐 시든 논설이든 읽는 그 순간
자기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중심 형성되지 않으면 독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 고전을 많이 읽다 보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 고전을 읽다 보면 적어도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인성이나 인간이 지녀야 될 근본적인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게 독서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 1년 동안은 몸 근육 기르기 위해서 몸 활성화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1년 동안에 그런 그 몸 활성화나 몸 근육 기르는 게 습관화가 되고 나면 네.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1년 동안은 마음 근육 기르기 위한 독서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해는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몸 근육 기르기 위해서 많이 뛰어놀고 다양한 그 스포츠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고 네.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그런 몸 근육 기르는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활동까지 겸해지면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진정한 실력을 다지기 위해서 몸 근육과 마음 근육을 기를 수 있는 두 가지 운동이 전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반이 되면 충북에서 자란 학생들이 이제 구체적인 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6월부터죠. 아침 간편식 시범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한테는 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업무 부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가요? 사실은 이 아침 급식 사업도 제가 후보자 시절에 네. 이게 아침 급식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이제 점심 무상급식 하는 것만 갖고도 조리 문제, 네, 그렇죠. 또 그 인력 문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명칭을 수요자 중심 간편식이라고 했어요. 수요자 네. 중심 아침 간편식. 그러니까 일단 모든 학생들에게 다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아침은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해야 되죠. 그렇죠. 저는 가족들과 밥상머리 교육을 포함한 근본적인 가족의 그 바람직한 모습은 모든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아침 식사하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아침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어야 된다. 이 전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침을 굶고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시범 사업을 하면서 시내에 있는 학교를 가가지고 아침에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그 만났는데 한 10명 학생을 만났거든요. 근데 10명 학생이 그동안 아침을 한 번도 먹지 않고 다 등교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아침을 못 먹고 온 학생들이 그런 간편식에 참여해가지고 식사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 아침 간편식이 생각보다 정말 의미가 있고 꼭 해야 되겠다.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다만 이제 우리 이 학교 현장에는 많은 그 교직 단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 그 실제 예산 문제, 또 그런 과정에서 혹시 그것이 이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가르치고 연구해야 될 일에 전념해야 될 선생님이 또 네. 업무가 가중된다든지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아침 간편식이라고 하니까 간편식이 되면 이게 또 위생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직 단체에서 우려하는 그 목소리가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런 우리의 목소리나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꼼꼼히 또 아주 촘촘히 분석하고 그것이 대안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하는 과정에 다 그걸 좀 챙겨보겠습니다. 아, 예. 앞으로 이제 이거를 초중고를 다 할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시범 사업 끝나고 나면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능력이나 예산, 조직, 인력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어쨌든 이 사업이 많은 분들이 좀 만족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학교의 어떤 모든 관계자들이 예.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네네. 일단은 굶고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나머지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네. 그건 해결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려하는 내용을 그 우리 어른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사실은 실제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부정적인 게 많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아침을 못 먹고 오는 학생들이 많다는 걸 보면 정말 이것은 간과할 수 없다. 또 지금 그 학생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침을 굶고 오니까 오전 내내 배고프고 졸리고 뭐 이랬었는데 아침을 먹고 나니까 그렇게 집중도 잘 되고 정말 새로운 그 경험을 했다는 그 말을 하는 그 학생들의 눈빛을 보고 저는 이게 정말 수요제 정지 아침간 편식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학생들의 네. 눈빛을 보고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Voices sunrise, you awoke my hibernating heart, rubbing my eyes.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교육가족 또 우리 충북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좀 그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제가 지난 2년 동안 교육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런 관심과 사랑을 흠뻑 주셔서 제가 하는 일은 저 개인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 기성세대를 대표해서 우리 후세대들이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유, 초, 중, 고등학교 1년 1년을 그들의 꿈과 그들의 소망을 구현하고 개발하는데 꼭 적합한 그런 학교 환경이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감, 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감 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제가 남은 기간에도 또 앞으로 1년도 그런 자세로 충북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도와주신 격려와 후원의 말씀에 깊이 감사드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이제 제가 그동안에 공감하고 동행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성장하고 감동하는 교육으로 옮겨가겠다. 그리고 더 큰 헤아림으로 우리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교육의 품에서 더 빛나는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저의 그 모습에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는 바깥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정말 잘못한다든지 꾸중할 일은 직접 저에게 연락 주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뜻을 또 그 큰 마음을 헤아리면서 충북교육을 위해서 우리 2만 4천여 교육가족과 함께 18만여 학생들을 위해서
충북의 공교육이 더 신뢰를 구축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쪼록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 그리고 우리 교육가족들이 또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충북 교육이 발전하는, 또 미래적으로 발전하는 충북 교육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교육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